자, 안녕하세요. 박장미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차원적 방어 기제는 유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안 좋은 감정을 자극했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우리도 안 좋은 표정과 안 좋은 말로 대응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의 방어 기제 중에는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유머라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도 유머는 있었고 매일 밤 만담쇼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그 수용소, 형무소 아우슈비츠에는 매일 밤 고통만 있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유머를 서로 나누는 그런 만담 쇼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한 명씩 얘기하자. 그리고 타인을 제일 많이 웃긴 사람한테 선물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종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어떤 웃긴 얘기를 하지?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강도가 훨씬 심리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한 명씩 웃기고 그 만담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심리치료였냐면 이 만담쇼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그냥 방에서 잠을 잤던 사람들, 네, 석방 때까지 생존율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어 기제는 짜증과 화냄, 불평과 불만이기보다는 우리의 방어 기제가 오히려 웃음과 유머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정서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되뇌에 있는 행복 중추가 흥분을 느낍니다. 아주 행복하고 이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확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늘 즐거운 상태, 재밌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칭찬받을 때 제일 우리 뇌가 그 세로토닌을 자극받는 칭찬 중추가 제일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한테 칭찬 많이 받고 사나요? 여러분 칭찬 많이 받고 사세요? 칭찬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는 비난 32번 들을 때 칭찬 1번 듣는데요. 직장에서는 곱하기 2 해야 된대요. 비난 64번 들을 때 칭찬 1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재밌는 이야기, 늘 유머와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하는 것들이 거의 어떤 거냐면 웃긴 얘기. 예. 웃긴 얘기. 또 요즘 되게 웃긴 유튜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 웃긴 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는 유머고 웃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교도소 교육을 하니까 교도소 교육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 교육생 중에 한 명이 그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금은방 터리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도하는 사람들은 이분을 아주 큰 형님으로 모셨는데요. 이분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대낮에 금은방 들어가도 싹쓸이에서 나오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 수업을 할 때였어요.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 유머와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이분이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거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누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범행을 하기 위해서 금은방에 대낮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착하게 생긴 부부가 얼굴을 마주보고 막 까르르 웃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때 이분이 딱 들어가니까 이 주인 부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환대의 웃음을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손님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환대해 주면서 활짝 웃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바로 나왔대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활짝 웃어줄 때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나쁜 행동과 나쁜 표정, 나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내에서 불편한 사람 있죠.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나 무시하고 사사건건 나를 자극하고 예 그리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예 좀 비웃는 듯한 웃음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회사 다니기 싫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세상 천지 꼰대 천지입니다. 어딜 가나 꼰대 상사는 있고 어딜 가나 진상 고객은 있습니다. 어딜 가나 불편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월급의 70%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빨리 내 월급의 70% 계산하세요. 시작! 내 월급의 70%가 얼마인가? 얼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계산하셨습니까? 네, 그 옆에다 쓰세요. 자, 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나? 제일 사고 싶은 거 써보세요. 이번 달에 이 돈이 내가 마음껏 써도 된다면 뭐 살 수 있나 써보세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이 돈으로 내가 어딜 여행할 수 있나 한번 써보세요. 네, 코로나 끝나면 이 돈으로 내가 어딜 여행 가고 싶나? 네.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사무실 내에서 또는 업무 때문에 만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제발 딴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이름 빨리 쓰세요. 그 사람 이름 빨리 써보세요. 쓰세요. 썼나요? 예. 여러분 이 돈은 그 사람과 협력해서 일 잘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으로 회사가 나에게 준 돈입니다. 이게 내 월급의 의미입니다. 이거요 정말 효과 있어요. 저는 늘 사람들이랑 잘 지낼까요? 저는 늘 직장 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시간 강사 계약직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 한 것만 50종류가 넘더라고요. 예, 대학생 때. 그러면서 정말 저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때마다 제가 그만두고 이직했다면 정말 제 삶은 훨씬 불행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가 거기서 받는 월급을 계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쓰고 그 옆에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이 사람과 협력해서 정말 꼴 보기 싫어도 협력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회사가 나에게 준 돈 이렇게 쓴 겁니다. 효과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 예전 학교에서 정말 저를 심부름꾼 부리듯 하는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은 그 사람의 것. 저는 그냥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 필요 가치가 다해지면 당장 버림받는 사람. 근데 제가 정말 그러다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월급의 70% 옆에 그 교수님 이름을 썼어요.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돈과 이 혜택은 다 그 교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마귀 같았던 그 여자 교수가 어느 날부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랑 협력해서 일하면서 저 사람을 참아내는 대가로 내가 이 돈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견딜만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심리적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착해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인간으로 변할 확률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확률 없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편한 사람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웃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먼저 웃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상대를 보고 활짝 웃었을 때 그 상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지 않나 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의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먼저 웃는 용기입니다. 먼저 웃는 용기를 낼 때 우리 몸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긍정적인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해냈냐면요. 한 달 동안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세요. 한 달 동안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이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훈련 전의 유전자와 훈련 후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포를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유전자는 아주 활발해졌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퇴화됐어요. 자꾸 웃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제일 반가워해 주죠. 막 흥분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왜? 그 정도로 반가워해 주죠. 왜냐면 환대의 힘입니다. 우리 집 개가 돈을 벌어오나요? 공부를 잘해오나요? 설거지를 해주나요? 나를 도와주나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그 환대, 나를 환대해 준다라는 그 하나의 힘이 내 가족보다 반려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는 연습, 먼저 웃는 용기를 좀 내보면 좀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칭찬을 받았을 때와 같은 기쁨을 되뇌가 느껴요. 활짝 웃는 근육 표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집중력과 학습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은 월등히 향상됩니다. 웃음 근육을 많이 사용한 후에 공부하면 암기력, 응용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일하기 전에, 미팅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많이 웃으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행동할 때 그걸 기억하고 한번 해본 행동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먼저 웃는 이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해서 행동을 입력해 놓으면 기억하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생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뭘까요? 습관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감정 선택하고 상대방 보면 먼저 웃고 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 오늘부터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단어를 쓸 때 긍정적인 유전자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나타내는 내 언어 생활에서 부정적 단어를 한번 빼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부정적 단어를 안 써야겠다.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부터 한번 연습해보면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단어를 가능한 다 한번 지워보자. 예, 이거 연습 카톡으로 나눌 때부터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과 기쁨, 긍정 단어를 한번 많이 써보자. 긍정 단어 어떤 거 있을까요? 행복해, 기분이 좋아, 신나, 설레요, 반가워, 고마워 이런 것들 자꾸 많이 써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이뤄라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루 한 문장의 기적, 오늘부터 내 삶이, 내 가족과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10문장을 만들어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자, 오늘 이거 한 문장씩 발표 한번 해보죠, 우리. 네. 자, 내가 가장 요즘 원하는 거 한 문장 지금 빨리 써보십시오. 내가 요즘 가장 원하는 거 하나 써보세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믿고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 단어와 현재형 문장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택근무 후에 복귀하니 모든 사람이 반갑고 일할 맛이 나. 이것도 되고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그럽게 웃으며 대해줬더니 모든 관계가 편해지고 있어. 이렇게.
현재형이고 긍정이어야 되고 이미 이루어졌다. 예, 라고 믿고 쓰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한 10개 만들어서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요. 우리 뇌가 속는데요. 아,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변화를 먼저 이뤄라. 그래서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긍정형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문장 써서 우리 소리내어 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쓰는 말이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아까 제가 긍정적인 단어를 매일매일 사용해 보자 그랬죠. 자, 지금, 자, 여러분, 소리내어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귀로 들으면서 이 감정을 상상해봐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는 이 단어들을 감정으로 상상해보세요. 우리 뇌는 좋은 감정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상한 감정을 계속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자, 상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좋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보람있다, 정겹다, 자랑스럽다, 만족하다, 고맙다, 감탄하다, 감동하다, 기쁘다, 유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성취감을 느끼다, 흥겹다, 흥미롭다, 승리감을 느끼다, 신난다, 사랑스럽다, 재미있다, 반하다, 아, 설레다, 반갑다, 열광하다, 통쾌하다, 아, 황홀하다. 자, 기분이 어떠세요? 예, 기분 좀 좋죠? 자, 이걸요, 매일매일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발음하고 많이 상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쓰는 말이 내 관계를 만듭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의 관계와 내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